근데 60대 이후에는 이 햇볕을 쐬도 비타민 D가 이게 흡수가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비타민 D는 햇볕을 쐬야 흡수가 몸에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60대 이후에는 이 햇볕을 쐬도 비타민 D가 이게 흡수가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햇빛 비타민 D는요, 햇빛이 피부에 닿았을 때, 정확히 말하면 자외선 B가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합성률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50%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요, 우유하고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생선, 기름이 좀 많은 생선들, 뭐 정어리, 청어, 연어, 참치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시리얼이라든가 오렌지 주스도 좋은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특히 이 비타민 D가 생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던데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비타민 D를 만드는 그 햇빛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반팔을 입거나 뭐 이렇게 나시를 입거나 그렇게 돼서 많이 노출이 돼서 햇빛이 이렇게 딱 피부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옷이 커버를 해서 훨씬 더 만들지 못하게 되죠.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창문이나 이렇게 문들을 많이 닫게 되는데 자외선은 창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자외선 B가 창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만들 수가 없죠. 미국 조지아 연구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겨울에 우울증이 더 많이 심한데 이것이 비타민 D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요, 우리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이것을 분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세로토닌이 활성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햇볕을 쐬야 하고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야 이 비타민 D가 흡수가 되는지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섭취가 되나요? 네.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생성하려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을 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번 쬐 때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권장량은요, 보통 400 IU가 충분 섭취량, 그러니까는 충분한 것의 가장 낮은 단계가 400 IU고요. 최대로 1000 IU 정도까지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요, 우유 한 컵이 보통 103 IU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난황 같은 경우는 32 IU, 그리고 연어, 비타민 D가 많다고 알려졌는데 100g 단위로 봤을 때 250 IU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어 같은 경우는 216, 그 다음에 통조림 참치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100g당 보통 236 IU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리한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12 IU 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근육이나 신경 또는 면역체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포의 증식이나 분열에도 관여를 하고요.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 기능에도 관여를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요. 특히 염증이나 염증 관련 질환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해서 뼈를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골 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일 때는 구루병, 이렇게 곱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골 다공증, 골 연화증도 성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칼슘과 D를 일일 권장량만큼 복용을 했을 때 골절이나 낙상이 많이 예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나 B나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뭐 소변으로 나간다든지 막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적당량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비타민 A, D, E, K 같은 경우는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얘가 간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게 독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권장량의 5배 이상은 먹지 않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비타민 D의 독성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우리 몸에 칼슘이 침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의 석회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증상 이외에도요, 일반적으로 너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많이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기운이 빠지는, 쇠약해지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전에 먹잖아요. 네. 그럼 비타민 D는 언제 먹어야 좋나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으세요. 식후에? 왜냐하면 음식물과 같이 얘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네. 그 음식에 있는 기름과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뭐 오전, 오후 뭐 이런 건 상관없나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예. 뭐 저녁에 먹어도 잠이랑은 상관없는 아우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타민 D 제품을 고를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요? 먼저 이렇게 뒤에 있는 라벨을 잘 보시면서 비타민 D2보다는 비타민 D3가 훨씬 더 활성형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타민 D3로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NPN 번호, 캐나다 같은 경우는 NPN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프로덕트 넘버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GMP 마크가 있는데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이거는 굉장히 생산 공정이 정확하고 그다음 똑같은 제품이 계속 나온다라는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있는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거는 마크가 있나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면 뉴트리덤이 고를 때 참 좋은 영양제겠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함량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보통 1000IU 정도 또는 고함량이면 2500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00IU 정도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증상이 결핍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먹어주는 그런 식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요. 흡수율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알약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젤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액체인 것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방 그 식물성 기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녹아 있는 소프트 젤이 좋습니다. 이게 스프레이나 이게 드랍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양 조절이 예,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쭈루룩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소프트 젤에 있는 것들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네. 거는 D2, 뭐 D3 이렇게 그 숫자가 아래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D인데 다 같은 D가 아니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 네. D2하고 D3는요, 활성 자체가 좀 다른데요. D2는 우리가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식물이나 효모 전구체에서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고요. 비타민 D3, 우리가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비타민 D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피부가 자외선을 만났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D2가 아니라 비타민 D3예요. 비타민 D3가요, 비타민 D2보다 활성화되는 정도가 5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비타민 D 이렇게 보면은 네. MCT 오일이라든지 뭐 K2 이런 것도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눈치, 텐데 센스가. 네. 그렇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셔도 여기 비타민 K2하고 그다음 MCT 오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비타민 K는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장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K가 부족해서 우리가 뼈를 탄탄하게 하는데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를 같이 먹으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둘 다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MCT 오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인 거 아시죠?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요거 베이스에 비타민 D하고 K가 잘 녹아서 흡수를 더 도와주는 거고요. 이렇듯 겨울철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한데요. 이렇게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제를 먹으면서 겨울철을 튼튼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신방세동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